레드와인 한 잔에 아몬드 20개, 마늘 한 쪽. 이 세 가지만 매일 꾸준히 먹어도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게 먹는 것, 소식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 요즘같이 입맛 당기는 가을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VJ 특공대 첫 번째 소식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펼쳐진 지상 최대의 인간바둑 대회 이야기입니다. 한중 대표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한 수 한 수에 159톤 대형 바둑판 위에선 소림사의 무술동자 361명이 인간 바둑돌이 돼서 뛰고 달렸는데요. 바둑에 열광하는 중국인들은 그 광경에 전율했고 이창호 구단의 인기로 중국엔 지금 바둑 한류라는 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바둑판 위에서 맞붙은 한국과 중국의 고수혈전, VJ 특공대가 전격 취재했습니다. 남방장성의 361인의 바둑돌이 떴다. 중국을 뒤흔드는 바둑 열광, 그 속에서 펼쳐지는 초호화 기상천외 바둑 대쇼. 이창호와 창하오가 맞붙은 신한중 고수혈전, 그 신화와 같은 현장 속으로 VJ 카메라가 달려간다. 평화 중국 무방비 상태 속에 서서히 밀려오는 긴장감. 일색 패션, 일동단결 헤어스타일에 수상한 그들의 정체는 서울임에서 왔소이다. 한치 오차 없이 파르라니 깎은 머리 한 곳에 정렬되니 야가 갸인지 갸가 얀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중요한 분들이라고. 이분들이 다 바둑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 바둑알이 발붙일 바둑판을 찾는 대이동. 아싸, 찾았다. 중국 역사 속 적의 침이 맞겠다고 190km 담싸운 남방장성. 그 담 밑에 바둑판이 누워있다. 대회 전날 성스러운 목욕제에게 보산지대 비언덕 날씨에 돌에 금갈까 파놓은 호흡 물세례로 속 훑어내는데. 손을 가다가 碰一眼，不然的话这个清洗不干净的，顺着它的碰一眼一起走的。 때 빼자 빛날 광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들어서는 요지부동 귀빈들의 행차 이어지는데 그냥 보고 알고 봐도 조훈현 구단 아니요? 是这个在2003年，这是在这里南方长城举行了第一次那个世界顶尖的这个围棋选手赛。然后的话就是说作为纪念，然后我们是2年1届，然后每一届的话都会就是说对局的这个绝顶高手的话，他都有个这样的铜像。 어메 고수 체면에 그 모양새들 참으로 엉거주춤 걸쭉지근한디. 그 속사정 지난 대국 형세 그대로 옮겨 바둑 팬들에 대한 보답이요. 거기에 조훈현 구단이 한몫했다. 그때였다. 천하를 휘두르는 무술 동자들의 기운에 그들의 속 울림에 남방장성 속 고유하던 바둑 열광의 첫 요동 일으켰다. 그들의 첫 연습에 햇별마저 열광하니 온몸 땀샘 밖으로 땀 뿜어내기 정신없어도 소립의 정신력으로 그들은 이겨내고 있다. 하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한 이들 여기 있어이다. 태양을 피할 수 있다면 산맥도 뽑을 양반들일세 그냥. 这是那个遮阴的嘛，挡太阳的嘛。没戴帽子吗？没有没戴了。哦，这是临时的。 이거临时제. 하지만 바둑판 위의 무술 동자들의 행진은 태양보다 뜨거우니 그 열기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휘두르다. 취재진도 맞았다. 열혈무동 가지각색 도구들에 놀라 턱 빠질 무술 권법까지 있으니 채찍으로 천하를 휘두르고 연속 고르기로 세상혼을 평정. 에이, 이건 뭔 표적이오? 바로 원숭이 권법. 봐도 믿기지 않는 현란함에 마을 사람들까지 매료됐다. 你身上的人来开朝廷的，看你这个。推走过来，这个有了。高兴吗？高兴，很高兴。 바둑판 외곽에 깃발을 주시하라. 바둑 안의 행보 중 한치의 착오도 허용치 않는다. 바둑판 착점 바로 찾아가기. 무술로 무장한 몸속임 속에
시선은 작점을 가리키는 깃발을 향한 눈속임이 더해 작점에 성공. 이번엔 두꺼비 권법으로 작점을 향해 힘껏 발구르기를 하는데 이 점인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무술로 몸속임하며 다른 자리로 이동을 꾀하는데 잘 왔는가 싶어 자신 있게 일어나니 이 점도 아닌게미요? 좀 전에 실수를 만회하겠다 온몸 기다해 힘차게 칼을 휘두르고 자 내 자리로 간다. 음메 자리 뺏겨버렸네. 정신분산 긴장 해제 반복된 연습에 무술 동자들의 각자의 길로 간 심신이여 헤쳐보여. 不要我的老姑娘谁了？再看，我也是来看你两个。为什么这么严格要求呢？因为这个武术跟这围棋结合在一起是吧？是相当难的、相当困难的一个项目。所以说你要不要求紧的话是吧？会达不到这个一定的效果。 같은 시각 중국의 한 공항. 오랜 시간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들. 그때 바닥을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한 전용 비행기가 보이자 자석처럼 쏜살같이 이끌리듯 가속도를 붙이며 뛰어가는데 그를 기다렸다. 바둑의 쟁기직한 이창호 구단. 한 번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든 대단한 이창호 구단의 취재 열기. 뭔가 셔터 속에 이창호의 흔적 담아내기 바쁘다. 철저한 신변 보호 속에 한국방송 방영까지 이창호에 대한 주최 측의 배려는 가히 국빈 대접 수준. 표정이 없이 강한 이창호 구단도 이번 대국에 큰 관심을 보인다. 바둑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걸 좀 인상 깊게 느껴가지고요. 네, 그런 건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아 그래요? 한중 대국의 우호를 뜻하는 현수막들도 길거리를 가득 메우는데 유창한 한국어 속 어미 잘린 글 속에도 그 마음 충분하다. 오랜 여정 끝 심신맡길 중국 최고급 호텔로 도착하니 이창호 맞이에 긴장 기운 돌고 미리 준비된 코스인 산의 진미 올려놓은 중국 만찬이 형형색색 제기량 드러내는데 이창호의 젓가락에 횡보가 왠지 석연찮다. 콩 한쪽도 나눠 드시려나 젓가락으로 콩 나누기 한판 중이요. 석연찮은 미소로 답하는 이창호. 그때 중국 식당 한켠에 있는 김치 대발견. 까다로운 이창호의 입맛 다스린 김치. 그의 젓가락 위길 인생 김치로 새그랴. 김치를 좋아해요. 원래 김치가 좀 맛있는 제 입맛에 맞아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때 안절부절 부채를 만지며 뭔가 갈망하는 눈빛이 한 사나이 포착. 급기야 어려운 발걸음 옮겨 뭔가 요청하는데 중국의 복부채가 가방 안에 한가득. 날개편 부채 속에 이창호 사인 안착되니 그 부채살의 바람 향기 또한 다르다. 他这个人体的感觉是一样的，但是心情的感觉肯定是不一样的。 이 부채들은 중국 기원 아마추어 기사들에게 전달된다. 드디어 한중 국수전의 개막날. 어쩌다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함에 추억거리 사진기에 담느라 평생 잡을 폼들이 총망나 바둑이 폼쇼가 한창이다. 오늘만은 폼생폼사 무술동자. 그 느낌 그대로 사진기가 잡아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때 깨질라 다칠라 뭔가 조심스레 옮기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아 그저 바둑판? 대국용 바둑판은 중국 최고가를 호가. 이에 조금의 상처도 용납지 않는 이들의 바둑판 옮기기는 그야말로 살신성인이다. 어이? 아 근데 바둑판이 두 개요? 하나는 이제 대국도 사인도 중요하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렵다. 看好了吗？基本上定了这个。 그때 예고 없이 경호 차량과 함께 대국자들의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경호원의 모습 뒤로 이창호가 보이자
바둑을 알아도 몰라도 스타권 문화 바둑에 열광하는 중국 사람들. 네, 대국자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이요? 네? 이름이 똑같아서. 창하고 이창호. 몰려드는 사람들로 지켜내려는 경호원. 찍으려는 사람들은 이창호가 시야에 들어오면 일단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찍으려 하니 이창호가 보이는 건 뭐든 갖다 대 증거를 남긴다. 기분 어떠세요? 心情非常激动。 그래? 찍었어요? 看到了。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며 드디어 대국장에 오르고 그 안에서도 대국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 대국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있던 취재진들 두 대국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여기서 보니까 일단 전망도 좋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치가 너무 좋으면은 오히려 바둑두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경치가 취해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중 최고수의 격돌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만천하에 울려 퍼진다. 천하 영웅이 가려질 이곳, 긴장감마저 감돌고 대국장 이곳저곳에선 행사를 알리는 연기불이 피어오른다. 300여 평 세계 최대 바둑판 위로 소림사 무술지자 361명 인간 바둑돌 범어도 당당히 입장하는데 361은 가로 19칸 세로 19칸 바둑판을 가득 채울 흑백 바둑돌의 총 개수다. 이 광경은 호난성 TV를 통해 한국으로도 중계되고 있다.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이창호 구단과 장하오 구단의 대구. 흙을 잡은 이창호 구단이 먼저 접점을 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시간 적용을 했었나요? 지금 50분을 경기 실황은 동시에 초대형 판석에도 재현되는데 바둑돌로 변신한 무술 제자들 취권과 팔괘장 등을 시연하며 착지점으로 달려가고 온갖 폼으로 작점 시도하는데 그 또한 볼거리 중 볼거리다. 중국인들 자리 떠날 줄 모르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그만큼 바둑은 이곳에선 인기 스포츠다. 경기가 종반으로 치달으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팽팽한 접전. 홍황고성 누각위의 상황은 이어폰을 통해 현장으로 중계되고 무대 감독의 신호에 따라 인간 바둑돌 등장과 퇴장을 거듭하는데 대결의 결과가 궁금하다. 어허, 이것 좀 보게. 소림사 화려한 개인기 보랴. 바둑 대국 지켜보랴. 행복한 고민에 졌는데 보는 이들 콩콩 뛰는 가슴이야 지쳐두고 두 국소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고요하기만 한데 그런데 두 사람 손놀림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다.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 바로 3패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묘하게 세 곳이 맞물고 있어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경기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인간 바둑돌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제 생각에는 이국 수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이창호 선수가요? 네. 각각 주어진 50분의 시간. 남은 시간은 이창호 15분, 장하오 2분이다.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유리한 상황이란 설명. 그런데 장하오 구단 측에서 무승부 경기를 제의해왔다. 결국 이창호 구단이 이를 받아들였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다. 대국을 기념하는 핸드 프린팅으로 이날의 경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제가 개가가 좀 안 돼가지고 무승부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왜요? 파국이잖아요. 경기는 끝이 났지만 이창호 구단의 인기몰이는 여전히 계속된다. 사인 받겠다며 보런천리 달려왔다는 사람까지. 来做收藏啊，对，我一些爱好者，这个能够收藏到这个我所喜欢的棋手的笔记啊，这是非常幸福的一件事情。对。 급기야 부채, 손수건에서 셔츠까지 중국인들 별별 물건 다 내놓고 사인 공세 펼친다. 我们签了啊，在有藏号的、有藏号的我都签过了，随意。我对不完可以。那怎么不收藏呢？这个打算？这肯定要收藏的，这肯定放在家里嘛。肯定要收藏了。放到这个，放到那个。 되게 어렵지 어렵고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는 거고요. 네. 아직 전혀 모르겠어요. 조금 해봐야 더.
앞으로 더 배워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바둑에 대해서. 뭐 평생 배워야겠죠. 배우고 배우면 못 뛰어넘을 역사 없다. 바둑의 시초국인 중국 바둑을 누르고 한류 열풍까지 주름잡는 한국 바둑. 그 명성 되새겨 중국 바둑 문화까지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중국인의 우상이 된 이창호 구단 정말 자랑스럽죠? 이 한국 바둑이 공안증을 만들어낼 정도라니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에 바둑돌이 큰 기여를 한 셈인데요. 드라마 한류, 바둑 한류에 이어 또 다른 한류들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비만 인구 1000만 시대, 지난 10년 사이 무려 2~3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비만 탈출을 위해 초특급 프로젝트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심만 3번을 먹던 한 고도 비만자는 손바닥만한 미니 도시락으로 식사 조절에 나섰는가 하면요. 단식원에선 요가에 헬스, 심지어 게임 벌칙까지 운동으로 삼아가며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로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빼자니 눈물겹고 간직하자니 힘겹기만 한 공공의 적, 살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기를 VJ 특공대가 기록했습니다. 공공의 적, 인생의 영원한 애물단지 비만을 퇴치하라. 비만은 질환입니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의기투합으로 빼는 방법은 달라도 이들의 공통 소원은 오직 체중 감량. 저 기계에 살이 빨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kg 감량을 위한 눈물겨운 살 빼기 필살기. 고도 비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고군분투 현장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경기도 이천 번화가의 아담하게 자리한 옷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평남짓한 이곳의 주인장은 올해 27살의 송은영 씨다. 가게가 상당히 아쉽네요. 저한테는 벅차지. 작고 화려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그녀. 정작 자신의 옷 사이즈는 대통령도 모르는 극비사항이라는데. 5, 6, 6, 7, 7, 8, 8로도 안 되고 저 위에 단계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가게를 들고 나는 호리호리한 몸매의 손님들은 그녀의 목표이자 모델이다. 저 같으면은 뭐 컴플렉스고 뭐고 갖다 줘도 못 입는 것들이고. 근데 손님한테 진짜 잘 어울려. 그러나 그 목표 달성하는 일도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 친구야, 밥 먹었냐? 아니, 안 먹었는데. 저의 살찌는 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평소 몸매만큼이나 푸짐하게 베푼 마음 씀씀이가 고스란히 되돌아오는데 문제는 음식과 함께 온다는 것. 이 친구가 이렇게 햄버거를 사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야, 밥 먹었냐? 나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자 하면서 또 찾아와요. 언제 한 번은 점심을 3번을 먹은 적도 있어요. 장사가 한가한 시간 그녀가 이쯤 되면 찾아가는 곳이 있다. 여고 시절부터 발도장 찍었다는 인근 떡볶이집. 식욕이 땡기기 전에 몸이 먼저 찾아갈 정도로 단골 장소라는데. 얼마나 괜찮아요? 이틀에 한 번꼴로요. 그냥 여기 못 지나가요. 오늘도 은영 씨의 다이어트는 떡볶이 한 봉지와 함께 멀어져만 갔다. 얼마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은영 씨. 현재의 비만도와 건강 상태를 검사받기 위해서라는데 방치한 대가치고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버린 은영 씨의 살. 비만도를 알아볼 수 있는 BMI 측정과 각종 검사법을 통해 그녀의 상태를 알아봤다. 검사 결과 그녀의 비만도는 정상 수치에서 월등히 벗어난 고도 비만.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체중이 아닌 순수 지방만 35kg이나 감량해야 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공공연한 사실. 순간 은영 씨 표정이 굳어졌다. 맞네, 그렇죠. 고도 비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의학적인 건강 상태를 논한다면 위험 수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런 성인병 모든 것들이 비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닌 하나의 질환이라 자리 잡은 비만. 때문에 은영 씨에게도 살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떼어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숙제. 저 기계에 살이 빨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작위 운동에는 끄떡도 않은 것이 또 지방. 네. 시대에 맞춰 다이어트도 똑똑해야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면 숲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반사라는 것. 때문에 그녀는 생활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제 생활을 전부 다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대로 쭉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무엇도 아니요 오직 살 빼기에 있어 개과천선을 선언하는 은영 씨. 며칠 후 다시 만난 그녀는 다짐 만큼이나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운동량이라곤 제로에 가깝던 그녀가 손수 운동기구에 몸을 내던져 혹사시키는가 하면 운동 방법도 효능에 따라 적절히 섞어주는 센스까지 그야말로 풀코스다. 500년. 흠뻑 젖은 땀이 지금 이 순간은 최고급 보습제도 부럽지 않을 정도란다. 살 빼기에 돌입한 뒤 달라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살 빼기를 위해 때 아닌 공부도 필수. 저거는 메모야. 누구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 이 정도 수고는 일도 아니라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가능한 일을 왜 진작에 하지 못했는지. 식물성 저칼로리. 그러나 아직까지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참새가 방앗간 지나치지 못하듯이 그녀에겐 이곳이 수년간 거쳐간 필수 코스. 해야 되는 판 아니에요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맛인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눈 한 번 질끈 감고 성공한 구매 품목은 100% 저칼로리. 그날 이후 그녀의 식사는 180도 달라졌다. 전에 같았으면 한 입이겠지만. 밥 먹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저를 보시더니 옆에 가시는 아주머니에게 내가 저렇게 뚱뚱해?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저한테는 많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호된 상처가 달디단 약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알고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던 날 그녀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시각 후각으로 이미 입맛 자극하는 각종 요리들. 그녀에겐 이미 그림의 떡이요 물 건너간 음식인 걸 알지만 오늘따라 맛있게 먹는 친구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눈 입 찢어지겠어요. 조금씩 넣어라 조금씩. 그러면요 저 친구 여행을 한번 보내주세요. 무슨 여행을? 몇 킬로 감량을? 30kg 감량을 하게 돼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은영이 30kg 감량을! 예! 자, 은영 화이팅! 살 빼기 아우성으로 만원살에 이르는 서울의 한 단식원. 단연간 일심동체했던 살들과 합의 별거를 하기 위해선 1급 비밀 신체 조건을 낱낱이 공개하는 일이 첫 번째 관문이다. 그뿐인가 이곳에선 엄연히 살 빼기 위해 거쳐야 할 조건도 있다. 비만 수위에 상관없이 단식과 내가 궁합을 이뤄야 살 빼기도 가능하다는 것. 단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만 또한 이염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정확히 측정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작심 첫날 마련된 요가 수업. 이왕이면 다 옹치 말라고 우아한 자태 선보이려 하지만 말도 못하겠어요. 수업 시작 5분도 채 되지 못해 팔자 좋게 들어누운 원생까지 생겨나고 몸과 마음은 이미 따로 국밥 수준. 게다가 왜 이리 삐걱대는지 첫 수업 한 번 호되다. 운동 너무 안 했나 봐요. 보기와는 다르게 유연성이 떨어지네요. 네, 다리 막 쥐나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4박 5일간 이들을 지켜줄 일용할 양식은 오직 이 음료뿐. 네, 밥이랑이랑. 체면 걸고 마시는 음료지만 사내 진미도 부럽지 않다. 살과의 이별을 치르기 위해 찾은 곳. 때문에 여기에선 1kg의 가감이 곧 희비의 경계선이다. 시선 정면으로 꽂히는 자극적인 문구들을 가슴속에 새기며 오로지 살과의 전쟁에 몰입하는데 쏟아지는 땀과 함께 살도 빼낼 수 있다면 이 정도 번거로움은 100번이고 감수할 정도란다. 다음 날 아침. 넘치는 의욕에 평소보다 많은 운동을 했던 단식원생. 눈꺼풀은 천근 만근, 몸에는 쇳덩이를 단 것 마냥 늘어지는데 그 와중에도 도로함이 답을 되지 않았을까 확인 사살부터 나선다. 2.5. 2.5 봐도 돼요. 아, 오늘 하루 좀 굶어야죠. 단식원을 벗어나 모처럼 만에 외출에 나선 사람들.
그러나 문턱 넘어서자마자 그들의 눈과 코는 이미 통제불능. 참을인자 새겨본들 방법이 없다. 여기 서 계세요. 먹지 못하니까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어떡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곳곳에 깔린 음식질의 밭이 오감을 자극하는데 이보다 더한 고행길이 또 있을까? 아니 나 괜히 나온 것 같아. 아니 안 나왔을 때는 먹고 싶은 생각 많이 없었는데 나오니까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건 유혹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몸에 딱 빠져가지고 막 야한 거 딱 입고 오 섹시해 섹시. 앉으나 서나 좀처럼 가실 줄 모르는 음식 생각은 결국 그들을 밤늦도록 괴롭혔고 야심한 시각 줄인 배 달래기 묘안으로 그들이 짜낸 것은 이거 지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저건 다 빙고 게임 하는 거예요. 옥수수, 엄마? 수제비, 엄마? 오뎅탕, 팥죽. 삼겹살 빙고 끝! 비록 종이 위에 차려진 만찬이지만 그들을 달래는데 이만한 명약도 없는 듯하다. 흔들이 10분에 런닝 20분. 맞아. 굶주린 그녀에겐 너무 가혹한 벌칙. 그러나 믿지는 장사는 아니란다. 제가 비록 걸렸지만요. 쟤들 놀고 있을 때 제가 1kg라도 더 빠지겠죠. 그날 밤 그들은 꿈속에서라도 포식을 했을지 모른다. 단식 3일째. 조용하던 아침이 오늘따라 소란스럽다. 빨리 일어나 얼른. 빨리 주민 씨 얼른 일어나. 단식 기간에 있어선 이맘때쯤이 최고의 고비. 주미 씨가 급기야 참을인자 하나를 포기하고 만 것인데. 하기 싫으면 여기를 왜 왔는데? 살 빼러 왔잖아. 내가 달리 팥 좀 만지 알아? 빨리 일어나. 짜증나게 나. 살을 뺄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었던 초심조차 지친 기력 앞에선 무용지물. 분명 목표도 있고 희망도 있건만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체력에 그녀도 속이 상하는데. 그러나 이 악물고 버텨온 며칠을 작심삼일 해버리기엔 흘린 땀이 너무 아깝다. 괜찮았어요? 어때요? 짜증났어요. 근데요. 짜증나는데 어차피 싫은 소리 하는 아니 틀린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기 주니까 좋아요. 원장님의 시원한 안마 손길에 언제 그랬냐는 듯 상한 맘까지 눈 녹듯이 풀려버린 주미 씨. 오늘따라 운동이 배는 즐겁다. 힘들죠. 땀이 장난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앞으로 더 빼야죠. 4박 5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식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퇴소날.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한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불변의 특혜를 그녀 역시 누릴 수 있을런지. 4cm 줄었고요. 3kg 빠졌어요. 몸도 가볍고 좀 뱃살 같은 데도 좀 더 들어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많은 수치 감량보다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갈 수 있어서 그녀도 원장님도 더 뿌듯하다. 보낼 때 기분이 어떠세요? 항상 있죠. 엄마들이 시집 보낸다 그러죠. 그런 기분 나요. 자기 의지력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뭐든지. 가깝게는 체중 감량, 멀게는 자기 발전을 위해 귀한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 감량한 숫자의 높낮이보다도 나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땀방울이 그들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숱한 유혹을 뿌리치고 얻어낸 체중 감량. 당장에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살을 뺄 수 있다는 의지와 또 자신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겠죠? 오덕의 술 막걸리. 막걸리엔 5가지 장점이 있다 해서 붙여진 별칭인데요. 인사불성이 되지 않고 기분 좋게 취해서 1덕. 먹으면 요기가 되어 2덕이고 추위를 이기게 해줘서 3덕이라고 합니다. 또 적당히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니 4덕.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니 5덕을 가진 술이라는 얘기인데요.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우리의 전통술 막걸리. 그 걸쭉한 이야기 속으로 VJ 카메라가 들어가 봤습니다. 새콤달콤 과일과 만난 이색 막걸리부터 대대손손 비법 전해온 가양주까지 고소하고 걸쭉한 그 맛이 좋아. 풀심으로 산다. 풀심으로. 삶의 고단한 힘을 덜어주던 국민의 술 막걸리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의 거리 인사동 그 한복판에 흥겨운 축제가 벌어졌다. 전통술 막걸리의 세계화를 꿈꾸며 무료 시식 행사를 펼친 것인데. 맛이 어때요? 아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요 꼬마 숙녀 맹당하게도 술 한 바가지 퍼먹을 죽이네요. 네? 맛있어요? 맛이 어땠어요? 써요? 우리나라 술이니까 한번 맛보라고. 제가 막걸리 체질이라서. 막걸리 좋아요? 맛있어 막걸리. 맛있어 막걸리. 팔도 대표 막걸리 맛은 모두 달라도 안주는 다 성성성 썰어넣은 부침개로 통일. 양껏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공짜 술이기에 내기 한 판 내보는데 주제는 항아리째 들고 누가 빨리 마시나? 챔피언 천정으로 3번 아저씨 박수! 단숨에 항아리 한 덕을 원샷한 후에 널큰하게 오른 취기에 또 챔피언 먹은 흥에 겨워 구독코가 닳도록 짙고 구독kop이 문드러지게 비벼. 아이 근데 이건 또 뭐여? 먹기도 아까운 술을 왜 버린디야? 아이 씨발 이걸 마시라는 것이여 뭐셔? 우리의 챔피언 누구 하나 등 떠미는 사람 없는데 자진해서 술독으로 천번 뛰어들고 주당들 소원이 술독에 빠져 죽는 것이라던데. 아이 씨발 인양만도 이에서 소원솜치 하려는 건 아니겠지라? 호프집에 밀린 막걸리 문화를 세계로 호프집에 밀려버렸어. 왕대포 문화가 호프집에 밀려버렸어. 선생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데요? 네? 어디 가시는데요? 여기 들렸다 이제 집으로 가야죠. 어디 들렸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들려. 또 막걸리 한 잔? 귀갓길에 들러 마시는 한 잔의 대포가 그의 유일한 낙이라면다. 이렇게 간단하게 김치랑 막걸리만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전도 파는데 근데 여기 시인 선생님은 오시면 그냥 왕대포 옛날 생각해가지고 김치 하나에다가 그냥 왕대포 한 잔 아니면 또 좀 출출하면 2잔. 왕대포 한 잔에 김치 한 쪽이면 오케이 절로 탄성이 나고. 다 우리 민족이 이 끼니로도 먹는 거거든. 어쩌다가 그냥 맥주판이 돼가지고 그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은 쉽게 막걸리를 먹으려면 찾아봐야 돼. 막걸리 사랑 30년 막걸리를 위해 전하는 보루의 명시도 한편 지었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왕대 주전자 분주할 때 정답게 마주 앉아 젓가락 장단 분탁해도 낭낭한 주모의 노래는 어깨가 가벼워져. 대포 왕대포. 우리나라 전통주의 특징 중 하나는 집집마다 그 재료와 비법이 달라 독특한 술맛을 낸다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조막심 할머니 손맛은 동네에서도 으뜸으로 쳐준다. 할머니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시방 술 만들려고 꼬드밥 식후는 것이요. 아문의 비법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손맛인 만큼 손끝에 정성부와 재료를 다듬는다. 발효된 뒤 막 거른다 해서 막걸리가 됐다지만 이만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술도 드물다는데 그렇게 막걸리에서 그 깊고 진한 맛이 나는 게 아니겠는가. 요즘은 술을 거르고 남은 지게미를 주로 동물의 사료나 논밭의 비료로 사용하지만 배고프던 시절엔 이만큼 훌륭한 간식거리도 없었다고. 아, 이거 가마지. 뭐봐, 맛있다. 벼농사가 주를 이루던 우리나라에서 쌀을 원료로 하는 쌀술이 발달한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막걸리를 곡조 또는 농주라고도 부른다. 옛날 농주 그 맛. 우리 옛날에 농주 거를 때 그 맛이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하면서 구수하면서 호우면서 이때까지 배운 맛이야 이게. 호우면서 배운 이 누르게 맛. 일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주전자 하나 달랑 들고 술 받아오던 일도 이젠 추억 속에 아련히 남고 이처럼 농촌에서는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허기를 달래주는 식사 대용이요 농사일에 지친 몸 피로 풀어주는 활력소다. 막걸리 한잔하고 시원하게 넘기는 한 잔 술에 갈증을 씻고 두 잔 술에 해 허기를 채운다.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땐 밥 한 그릇 막걸리에 말아 호로록 먹고 나면 금세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근데 그 메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막걸리다 밥을 몰아갖고 먹게 막걸리 물밥이야. 막걸리 물밥? 막걸리 물밥? 그 어떤 맛이요? 어이? 이를 대기하다가 좀 시장기가 들고 그러면은 막걸리로 부으면 배도 부리고 힘이 나서 일도 잘하고 그러지. 막걸리는 농민들의 밥이요 힘이다. 현재 전국의 막걸리 양조장은 천여 개. 그중에서도 포천은 예부터 막걸리 제주장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 제주량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밥을 하시면 한 50푸대 정도 담그죠. 50푸대? 예.
40kg짜리로 50개 정도. 50kg. 예. 엄청나네. 이 정도 양이면 동네 사람들 한데 모여 먹고도 남을 분량이라 하니 실로 엄청난 양이다. 여자 살아가면서 한밥 부담 이거 더 많다고. 여지껏 사시면서 하신 맛보다 이게 더 많아? 그럼. 잘 지어진 고두밥은 누룩과 섞어 좋은 환경에서 며칠간 숙성시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방 안의 온도 조절이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쉬어서 망가지고 너무 낮으면 곰팡이가 자라지 않아 술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온도는 항상 30도를 넘거나 모자람이 없이 조절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죠. 온도하고 습도. 온도하고 습도. 네. 온도 습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곰팡이가 번식하는데 적당한 온도하고 습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치면 항아리에 넣고 다시 며칠간 숙성시키는데 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양은 40kg짜리 쌀 한 가마로 제조 날짜에 따라 맛도 색깔도 제각각이다. 최상의 상태에서 출고하려면 제조일 기록은 필수. 이게 15는 뭐예요? 이거 뭐 적으신 겁니까? 오늘 사입했던 거 15일날 사입했다는 거. 말하자면 우리 뭐 생일 같은 거 그런 자기. 이곳에 있는 술독의 개수는 무려 300여 개. 연노란 빛깔로 녹익어가는 막걸리의 거품은 누룩이 발효한다는 증거로 알코올을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겨나는 것이다. 알맞게 숙성되면 술의 농도와 알코올 도수의 조절을 위해 물을 섞게 되는데 알다 이거 지하수입니다. 200m부터서 올라오는 지하수. 막걸리는 누룩도 중요하지만 물도 중요해요? 네, 우선 물 맛이 한 60~70%는 좌우한다고 맛을. 지하 안반수를 더해 알코올 도수를 6도에 맞추면 병에 담겨 출고하는 일만 남는다.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제조 공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포장 과정만은 예외로 유통기한은 생주가 닷새 그리고 살균주가 6개월 정도란다. 뒷골목의 허름한 대포집에서 최근엔 형형색색의 화려한 간판을 내세운 막걸리 전문점으로 변신을 꾀했는데 불경기라 호주머니 사정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값싼 술 막걸리를 찾으면서 수요가 늘자 막걸리 전문 골목이 탄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막걸리는 또 노란주전자에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옛날 생각나고. 가게마다 분위기는 달라도 골목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푸짐한 인심. 술만 시키면 이 모든 안주가 공짜다. 안 받고 그냥 바로 처음에 나가는 안주예요? 예. 그냥 주문 한 주전자가 됐건 오시면 무조건 이 안주가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공짜 안주 수에 이곳을 처음 찾은 외지인들 입이 떡 벌어지고 퇴근길에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리고자 월급쟁이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1000만 원이면 전부 다 많이 나오잖아. 이게 6만 원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지. 싸서 가게는 올라가고 월급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에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술 주전자가 늘어날수록 비장의 안주가 등장하기 마련. 역시 공짜다. 안주 가격은 따로 안 받으세요? 예, 안주 가격은 따로 안 받아요. 술을 드시면 안주 드려요. 게다가 막걸리와 안성맞춤 찰떡궁합, 천생연분으로 인정받는 홍어 삼합도 이곳에서는 술에 딸려나가는 공짜 안주다 보니 넉넉한 인심의 술맛 절로 나고 술에 얽힌 이의 추억도 솔솔 떠오르는데 가서 두 말 사오면서 한 말은 먹고 반말 또 한 말 갖고 오면서 반말은 먹고 이제 반말만 갖고 오는 거지. 반말만. 여기 채워야 돼. 양이 게 이게 또 물을 채우는 거야. 반말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 부모님 몰래 한 모금씩 마셨던 막걸리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대포집의 추억은 이제 과거로 묻히고 막걸리의 새로운 역사를 쓸 신개념 탁주가 인기몰이 중이란다. 최근의 막걸리 바람은 가격이 싸다는 점 외에도 젊은 층의 기호에 맞게 막걸리의 맛이 꾸준히 개량되어 온 점과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왔기 때문인데 네? 탁주를 먹을 전에 드세요? 꼭 탁주를 꼭 배점에 먹으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세도 스럽고.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 대접 대신 머그잔으로 변신한 것도 인기 유지만 이 집의 진짜 인기 비결은 바로 이 생과일을 갈아놓은 신개념의 막걸리 때문. 이런 게 다 그럼 탁주 재료로 쓰인다는 얘기세요? 네, 탁주로 과일이 다 쓰일 수 있어요. 제철 과일부터 오이, 수삼에 이르기까지 그 재료 다양한데 꿀이 들어갑니다. 꿀? 네. 꿀이 막걸리하고 좀 괜찮아요? 어울려요? 예, 잘 어울립니다. 일단 맛이 부드러워지고요. 풍부해집니다. 꿀 같은 첨가제를 이용해 쓴맛을 줄이고 단맛을 가미한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
막걸리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유의 시큼한 냄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큼한 과일과의 만남은 환상적인 궁합이 아닐까? 여성 손님 대부분은 새콤달콤 오렌지 탁주를, 남성의 경우 쌉쌀한 수산 탁주를 선호한다고. 보면 막걸리 맛이 안 나고 진짜 산맛이 나요. 되게 맛있는 칵테일이에요. 막걸리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희 막걸리 한 잔이랑요, 안주는 사장님 말씀 걸로 골라주세요. 그래요. 막걸리 하나에 안주 하나. 네. 주문 한번 특이하네 그랴. 손님들이 찾는 건 막걸리를 원료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요, 안주란 그 위에 얹어주는 과일 고명을 일컫는가.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재료와의 비율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맛의 관건이다. 우유가 1.5, 막걸리가 1. 그리고 지금 막걸리를 한 통에 다 넣었는데 이거 먹으면 안 취해요? 안 취해요. 막걸리 자체가 도수가 낮은데, 그리고 또 건강식품이잖아요. 막걸리의 쌉싸름한 맛과 우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도 막걸리와 커피를 섞은 막걸리 커피와 막걸리 파르페, 막걸리 버블티까지 막걸리를 첨가한 다양한 제품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커피랑은 틀리고요. 약간 막걸리 맛이 은은하게 나면서 그렇다고 막 강하지도 않고. 예. 옛날 농부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술기운에 일하신다고. 저희 요즘 이렇게 추세가 힘들잖아요. 불경기고. 막걸리 아이스크림 먹고 불경기도 타파하고 힘내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좋겠어요. 막걸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학문을 논하는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나 풍물 배기엔 막걸리가 색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북이나 상구의 가죽이 촉촉해지도록 보습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막걸리라고 하는데, 충분히 적셔준 후엔 가죽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문질러주는 정도의 센스도 잊지 말자. 막걸리가 식물성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같은 경우, 식물성 액체의 경우에는 보습작용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이 이게 냅두면 이제 팽팽해져갖고 찢어지거든요. 흡기가 없을 경우에. 막걸리를 바른 후 잘 말려 보관하면 가죽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악기의 소리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막걸리는 뭐니 해도 큰 잔에 돌려 마시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죽하면 대포나 불러 깠어요. 징을 찬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것도 이들에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연할 때도 이제 막걸리를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도 이제 더 고조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즐거워지고. 술 한 잔도 나눠 먹고 그 술의 마음도 나누는 것, 이것이 막걸리가 가진 진정한 미덕일 터. 한국의 전통주로 오랜 기간 서민의 애환과 시름을 달래온 국민술 막걸리. 그 시큼하고 털털한 맛은 농민의 힘이 됐고 서민들에겐 약이 됐다. 한 잔 두 잔 정을 나누며 속 깊은 대화를 가능케 해주는 막걸리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한국의 맛이 아니겠는가. 구수한 누룩향 대신 생과일 향을 풍기는 막걸리,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젊어진 막걸리, 그 화려한 변신만큼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술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산소와 질소,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한 소설가의 말인데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쓰이는 광고비만 해도 약 6조 원. 만들어지는 TV CF는 2천여 편에 달하는데요. 이 황금 어장을 잡기 위해 오늘도 광고 시장은 불철주야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공모전들은 이 좁은 문을 뚫으려는 젊은이들로 늘 문전성시라는데요. 그 치열한 현장을 VJ 카메라가 들여다봤습니다. 액션! 15초는 단지 숫자일 뿐 기바람이 사무칠 땐 광고를 보라. 작은 차이가 명품 광고를 만들고 강한 소비자는 튀는 광고에 끌린다. 우리 시대의 문화 코드, 짧지만 강한 15초를 잡기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이들이 있다. 이름하여 15초의 승부사들, 그들이 벌이는 불꽃 튀는 전쟁, 그 현장을 VJ 카메라가 들여다본다. 한 광고 회사, 광고의 시작이라는 기획회의가 한창인데 올가을 방영 예정인 광고 시한을 놓고 열띤 언쟁이 오가는 중이다.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터 등 각 분야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그 공방은 끝이 없다. 아니면 이전 평가 제작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개념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더 소비자를 더 잘 설득할 수 있고 경쟁사 광고와 다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을 갖고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3가지 예비안 중 최선안이 선택됐고 열기 식기도 전에 이들이 달려가는 곳 바로 광고주 프레젠테이션장이다. 지금 이제 광고주 들어가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에서 나온 것들 광고주랑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러 가는 겁니다. 광고주는 이들의 첫 번째 소비자인 셈. 아무리 좋은 광고 시안도 광고주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으니 금지 오교복동자. 오늘 그 탄생 여부가 판가름 나는 날이다. 그렇죠. 긴장 많이 되죠. 특히나 우리가 한 거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더 많이 긴장이 되죠. 점원 복장을 한 뭐 티자이나 아무튼 그런데 그 점원 복장을 한 사람. 3가지 시안 중 최종안 채택의 이유를 설득하고 나섰는데 보이는 것은 짧은 이미지지만 그 속엔 고도의 전략 전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A라인이 지금 향후 전개될 우리 BY가 바뀌게 될 BY안과 어떻게 맞출 수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저게 이에 광고주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진다. 한치 빈틈없는 답변. 이에 질서라 광고주의 점검도 예리하고 물샐 틈 하나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골든타임 때는 뭐 15초에 1,000만 원 이런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비용이 회사 입장에선 정말로 큰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영업이 그 돈을 벌어오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계속 쓰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는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모든 점을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작의 꽃은 뭐니 해도 촬영 현장. 새벽부터 몰려든 촬영진들 빠른 손놀림으로 대형 장비 대령하고 곧이어 살수차까지 등장. 촬영에 앞서 16톤 물 바닥에 살포하는 물광 작업에 나섰다. 이 바닥이 물을 뿌리면요 1톤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1톤 이렇게 눌러주니까 깊이감도 있고 지금 되게 밋밋하고 플랫해 보이잖아요. 저렇게 지금 물을 뿌리면 깊이감이 살아요. 찐빵 같은 촬영장에 단팥속 같은 엑스트라 동원되고 20여 면 엑스트라 동선은 조 감독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 촬영장 준비 상황은 착착 진행되고 엑스트라의 동선 연습도 끝날 때쯤 메인 모델 도착하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된다. 스탠바이 카메라 액션! 오늘의 컨셉은 체코 프라하 분위기 물씬 나는 한 공연장 앞. 오페라를 보고 나온 주인공의 충만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스태프들은 온갖 촉각곤도 세우고 촬영에 임하는데 그 한편 여배우 아리따운 자태에 인근 학교 누나 부대들 모여들고 그 열광 뜨거운데 축하할 때 소리 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소란스런 분위기 잠재우기 위해 조 감독 급하더니 조 감독의 일은 끝이 없다.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게 조연출의 일이란 게 원래 그렇게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스탠바이. 자 카메라 액션. 문제 해결사 역 톡톡이 해낸 조 감독의 활약으로 촬영은 재개됐다. 그런데 잠시 촬영 멈춘 사이 학생들 여배우에게 돌진하고 꿈에 그리던 만남이 이뤄지는데 목표 달성했으니 그 대가라며 의지 다진다. 너무 이뻐요. 공부 열심히 할 거였고. 장소는 서울의 한 번화가로 이동했다. 그런데 웬일로 조 감독 모델이 할 머플러 두르고 자태 뽐내는데 카메라 각도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란다. 그곳에 또 한 사람 숨은 공로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강풍이라고요? 네, 저 스카프 날리는 거예요. 가을바람에 자연스럽게 날리는 스카프가 이번 촬영의 핵심. 그리하여 동원된 것이 특수효과팀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땡볕에서 선선한 가을바람 연출이라 그 찰나에 한껏 뛴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숨은 노고가 있다. 하지만 최고의 한 컷을 위한 노력은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진짜 빼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또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 촬영을 위해 다시 장소를 이동. 1930년대 소품 차량까지 등장하고 대형 광풍 차량도 대기 중이다. 조명 켜지고 모든 스태프들 올 스탠바이. 하지만 감독의 촬영 사인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광고주가 이렇게 되게 멋있는 그림을 원하셔가지고요. 해도 이제 제일 좋을 때
석양 칠 때 그때 찍으려고요. 매직 아워에. 네. 갈게요. 자, 카메라.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황금 시간대. 순간의 미학을 위해 광고 모델은 물론 촬영 스태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땀이 묻어나는 순간이다. 더 세게. 스카프. 위로 날리고 위로. 바람과 햇빛 그리고 촬영 감독이 직접 선정한 음악까지 삼위일체가 된 결과는 과연 성공일까?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네. 생각대로 잘 나오셨어요? 네,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름답게 잡힌 영상에 촬영장 분위기 화기애애해도 여전히 노심초사 마음 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 광고가 흔히들 뭐 15초의 종합예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5초의 성부수인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고객들에게 또 타깃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인 반응을 받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촬영 후 귀한 테이프 직행한 곳은 편집실. 기획에서 방송까지 대략 한 달 과정으로 진행되는 빡빡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선 밤샘 작업은 필수다. 촬영 원본에 컴퓨터 그래픽까지 더해 가편집본이 완성된다. 네, 저희가 이제 작업할 때는 30초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거기서 20초, 15초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30초짜리 광고도 나가는 매체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요즘에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30초가 거의 기본으로 나가고요. 근데 이제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가 이제 20초, 15초 위주로 나가죠. 완성된 가편집본에 분위기 맞춰보기 위해 내레이션은 차체 해결이다. 얼그레이, 옅은 화장, 당신 안에 샤롯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가편집본 놓고도 의견은 분분한데 거듭되는 수정은 납품 직전까지도 계속된다. CF를 15초짜리인데 이거는 시간은 짧지만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좀 잘못된다든지 좀 미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복 노출되니까 계속 눈에 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 거의 없애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광고가 산고를 겪고 있는 곳 광고 음악 녹음실이다. 화려한 영상에 대비되는 복고풍 노래로 인기몰이 중인 한 광고. 이 노래의 주인공은 경력 18년 CM송 전문 가수 방대식 씨.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걸 가져라. 음악 작업 역시 반복은 기본이라는데. 이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한 100번 이상 부르는 경우도 있고 지칩니다, 지쳐.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약간 이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 플레이보이 느낌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착한 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적절하게 잘 하와이안. 예. 광고가 전파를 탄 후 CM송도 덩달아 인기 끌고 휴대전화 벨소리의 인터넷 패러디까지 예상 이상의 큰 수확. 성공 뒤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다. 이 BGM을 강력하게 쓰자고 한 게 이제 그 머슬 메모리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화면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머리 귀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각인이 돼갖고 이게 계속 항상 이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의도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반응이 좋을지는 몰랐었고요. 지금까지 그의 입을 통해 불려진 CM송은 무려 2천여 곡. 그의 아내 정미영 씨 역시 CM송 가수라는데 그 대표곡들 한번 들어보자.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비리마트. 아니 그럼 지금 결혼하자는 얘기 좋아요 가요 딱 걸렸네. 감자가 제자라. CM송 가수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는데. 송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그 목소리들이 변화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좀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좀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힙합부터 트로트까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신이 난 정미영 씨, 한 영화 음악에 목소리만 출연했다며 한 곡 뽑는데 진정 그들은 광고계의 얼굴 없는 스타 부부인 셈이다. 한 광고단체에서는 예비 광고인을 위한 공모전이 벌어졌다. 한 해 시장 규모 6조 원, 세계 8위의 광고시장에 한몫하겠다는 대학생들. 전국 예선 거쳐 12팀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소비자 광고가 창조적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광고 하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제 정말 누군가에게 설득까지도 유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어차피 프로가 아니니까 그냥 아마추어다운 그런 어떤 순수한 열정 그런 걸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작 부분에서 제시된 문제점하고 그 결국 그게 크리에이티브로 보여질 때 일관되게 이렇게 과연 그걸 끌고 와서 제작물로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들에게 특별한 미션 주어졌는데 참가한 12팀 덩그러니 남대문 시장 앞 내려두고 비밀 미션 공개되니 휴대전화로 떨어진 지령, 지급된 현금으로 이윤 남기라는 알쏭달쏭한 문구. 미션이에요? 그 현금으로 지급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다. 아, 어디 근데 이렇게 빨리 뛰어가요? 뭐 자신 있어요? 아니요. 일단 냅다 달려보는데 달리면서 이미 아이템 선정한 민첩한 팀도 있다. 뭐 결정한 거예요? 예, 구두 닦아요. 회사에서 구두 닦으려고요. 아, 그게 잘 될까요? 열심히 해봐야죠. 대단히 죄송한데요. 구두 약이랑 구두 솔 같은 거 좀. 구두를 닦아 돈 벌겠다는 엉뚱한 아이디어. 여기. 일단 총알 장전 위해 구두약, 구두솔 구입에 나섰다. 아, 1,500원? 10,000원이요? 네. 오케이. 10,000원이요. 그들의 공략 대상은 샐러리맨. 인근 사무실로 들어가는 데는 일단 성공. 보기 좋게 인사 한 말씀 시작되는데. 2005 AD 챌린지의 참가자 손동혁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불시에 닥친 불청객 구두 닦기 출연. 이러나 저러나 구두 6컬레 수거에 성공하고. 객시 닦아드리겠습니다. 작업 돌입. 그러나 군대 제대 후 처음이라는 구두 닦는 일 쉬울 리 만무하다. 저희 아버지 구두도 잘 안 닦아드리는데 빨리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요. 지금 땀이 흐르는데 되게 이게 살아있는 흐르는 땀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다른 팀은 애걸복걸 읍소 작전에 나섰는데 이들의 아이템은 양은 냄비.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니 아무리 학생들 정성 감안해도 사기 쉽지 않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나도 고집이 있어. 문전박대 이만한 서름도 없는데 다음 들른 곳은 족발가게. 솜털 뽀송한 학생들 등살에 주인 아주머니 묘안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족발과의 물물 교환. 감사합니다.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은 장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예 새로운 발상으로 미션 수행하는 팀도 있으니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저희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나 겁나 이런 거. 아유 아니에요. 저희 무료로 놔둔 저희 마음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것은 곧 무형의 자산. 돈보다 더 귀하니 최대의 이윤 남긴 것은 자신들이란 설명이다. 아, 맛있어요.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바로 읽을 수 있다, 또 느낄 수 있다는 걸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직접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화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광고. 그 화려한 영상 뒤엔 불철주야 달리는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 무에서 유를 낚는 황금어장. 그 무한 도전의 장은 오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은 절기상 추본입니다. 이제부터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조금씩 길어지겠죠. 지금쯤 농촌에 들려 큰 수확된 오곡 백과들로 어느 때보다 풍성할 텐데요. 여러분도 계획했던 일들 좋은 결실 맺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VJ 특공대 다음 주에도 풍성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